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3월달에만 벌써 은행 몇 곳이 무너지고 있고 좀 진정이 되나 싶은데 그 위기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또 하나의 은행이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도이치뱅크인데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지금을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로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도 200bp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DS가 뭐냐면 채권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등의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 불이행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그만큼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또는 파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도이치뱅크의 5년물 CDS도 지금 저번 주 3월 24일 기준으로 200bp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도이치뱅크까지도 파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 또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처럼 독일에서 2위 정도 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은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도이치뱅크가 갑자기 흔들리게 된 이유는 UBS 합병 과정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AT1을 모두 상각 처리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이제 이 AT1 같은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각을 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코코본드라고 하고요. 조건부 전환 사채의 일종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주식보다는 먼저이고요. 그런데 채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안전하다는 상식이 깨져버렸고 이제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감이 도이치뱅크로 옮겨진 것이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의 신종자본 증권 역시 지금 급격하게 팔리고 있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크레딧 스위스보다는 그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지금 이런 은행들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도이치뱅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눈에 불을 켜고 또 위험한 은행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준비는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시드를 모은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2008년 때와 같은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는데 32시간밖에 안 걸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건 도이치뱅크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가만히 두질 않겠죠. 그리고 연쇄 파산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뭐 아무리 걱정을 하고 방안을 생각하고 모색을 해도 이 대단하신 분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위험을 예측하거나 대비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상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 파산 사태가 발생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2008년 9월 이쯤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약 27%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냐, 저점이 어디냐, 저점을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물려 있어도 대략 마이너스 15%잖아요. 근데 이 이후부터 거의 1년 만에 만약 저점을 잡았다면 105% 상승을 했고 이 금융위기 때 중간쯤 물려 있어도 결국 70%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상승하고 있을 때가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가 기회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공포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 파산 위험하죠, 당연히. 은행이 파산하는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은행 파산은 작은 은행이어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위험하구나, 큰일 났네, 물려있는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잘 노려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금융위기나 어떤 뭐 닷컴버블, 코로나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거 현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기회지 라는 말입니다. 현금이 적게 있으면 기회가 아닌가요?
뭐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남아있는 현금 보유 없이 100% 코인에 몰빵을 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상황 탕만 한다는 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계실 건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물려있는 건 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가 찍혀 있는데 여기서 금융위기까지 와서 더 하락을 한다? 지금 어떻게 당장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만약 저라면 정말 최대한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잡을 하거나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론 사기나 그런 건 안 되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써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악착같이 시드를 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만약 내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손실이 크더라도 이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이 관심을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 금융 위기가 온다면 15년 만에 찾아오는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